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 마감이 됐는데요. 셀트론 그룹이 특히나 이제 엄청난 급등을 펼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다들 그래도 괜찮은 장이었다 생각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또 강한 어떤 추세가 전환된 장이 아니니까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배트를 짧게 잡는 거래 전략이 가장 유효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좀 장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량 테마가 오늘도 계속 시세의 어떤 수급들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로 이제 육가공 업체들,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업체들의 어떤 강세를 또 낳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식량 테마, 그리고 원자재 테마, 오늘 제지주도 이제 좋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 분출을 좀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좀 이어질 것이다고 예상이 되고,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좋았지만, 그 모빌리티 관련된 자율주행, UAM,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신정부의 어떤 모빌리티 육성에 대한 의지, 그런 발표들이 굉장히 좀 컸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 5년에 또 주도하는 그런 성장 업종이 되겠군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거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이오 그리고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기반한 어떤 시장이 움직였고,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좋은 전략들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해서 2668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5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300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10조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코스닥 증시는 1.26%, 좀 더 강했죠. 91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8.4조,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의 1000종목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분위기였는데,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7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890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25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3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 지금 보시는 요 차트 흐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선물은 한 1700계약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게 시작했고, 근데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1.2% 상승, 다우 0.7%, S&P 0.5%. 그래서 강한 어떤 흐름이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니케이 증시가 0.4% 상승, 홍콩이 0.9% 상승, 대만도 강보합 정도에 머물렀고, 상해 증시,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꺾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완전히 이제 하방으로 굉장히 세게 빠지네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국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아직 안심하거나 좀 긍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확연하게 중장기평 뚫고 올라가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 추세 전환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여전한 어떤 구간대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방어적이면서 배트를 짧게 잡는 그런 거래 전략이 아직은 좀 유효하다. 그 방식밖에 없다, 현재로서. 그리고 이제 장기로 볼 때는 사실 성장주들,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많아요, 사실. 당장 근데 올라갈 유인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강력하게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어려운 거지. 사실 5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셀트론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죠, 사실. 현대차 그룹주도 이제 마찬가지고, 2차 전지야 5년 뒤에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한데, 당장 이제 이게 반전되거나 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매크로 단 때문이죠. 개별 종목의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전체 지수 차원의 어떤 내용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바닥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 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아가 4.9%, 현대차가 2.7%, 셀트는 이따가 체크해 보겠지만 8% 바닥권 급등, 그리고 LG전자가 2%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좀 강한 것들 좀 강했고, 코스닥도 이제 오늘 셀트론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헬스케어가 6.4%, 셀트론 제약이 5.7%,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이제 출시를 했죠. 네, 중국에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쨌든 기대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랄까, 이 검은 사막이 메인은 아니죠. 지금 이 펄어비스 주가에 도깨비라는 또 메타버스 게임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현실에 따른 어떤 매도 수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카카오 게임즈도 1.9%, 오늘 펄어비스에 기반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흐름이었고, 알테오전이 오늘 5% 상승했네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 뭐 반도체도 이제 점진적으로 좋습니다. 솔브레인, 원익 IPS, TCK 5% 상승해서 반도체 주들은 그래도 시장 흐름보다는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케오젠이 진짜 강하네요. 8% 급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상승했고, 에이벨 바이오도 4.8% 상승, 디어유가 3.7%, 레고캠 바이오도 3.8% 상승하면서 바이오 이제 주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들, 오스코텍도 4.5% 상승.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몰라도 이제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팜스토리 같은 또 식량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뭐 상한가 동반해서 엄청난 급등들을 펼쳤고, 우리손 FNG도 돼지고기 업체죠. 상한가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 지금은 이제 이 인플레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급이 가장 좋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림페이피아 같은 제지주, 가격 인상에 기반한 제지주들도 강한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화장실 업체 뭐 깨끗한 나라 이런 것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테마단의 움직임들이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또 휴림 로봇 같은 로봇주들 중에서 오늘 또 강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나왔죠. RS 오토메이션 7% 상승하고, 이거는 좀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왔네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주들도 좋았고, 사이버원이 3% 상승, 파수가 3% 상승, 안랩은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11%. 그래서 오늘 오비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3% 상승, 현대오토에버 3%, 만도가 3.7% 상승.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인 시장이 뭐 종목별 장세의 어떤 흐름을 뭐 내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보다 더 지수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테마단, 또 섹터단, 종목 전략으로 나아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했던 이유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좀 올라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결국은 투자 심리가 이제 가장 위축된 업종이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인데, 윤석열 정부 이제 새로운 정부 5월달에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바이오 헬스를 이제 국정과제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신약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펀드 조성해서 또 이제 감염병 전담 치료를 또 하는 부분도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또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투심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또 기술적인 반등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 확실히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리고 K 방역을 통해서 또 전 세계 백신을 CMO 한다든지, 또 치료제를 신약으로 개발한다든지, 진단 키트를 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K 바이오에 대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알렸던, 드높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예 이제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다르파 같은 그런 부처를 만들어 버려서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AI 분야와 접목한 이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기업들은 언젠간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뭐 뷰노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계속 누적해 나가는 어떤 구간일 것이고, 아직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이 아직 마련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도 이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 바이오 업종을 좋게 만들었고, 또 이제 감염병 분야들을 앞으로 또 이제 제2의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전담하는 그런 어떤 연구 개발 시스템 조직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식약처 쪽에서 이제 지원단을 출범하겠다.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기 전에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그 전망이 밝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K바이오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해서 식약처가 심층적인 어떤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약 개발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 이렇게 좀 발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전문 인력들도 이제 많이 또 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 투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헬스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을 지금 밝히고 있고, 미국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아요. 방위 고등 연구 계획, 뭐 다르파 같은 거. 여기 이제 옛날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개발했잖아요, 사실. 국방부 산하 이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또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또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이 시총 상위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수급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기관이 16만 주, 외국인이 31만 주를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어느 정도 쇼커브링이 좀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그런 투심이 살아나면서 쌍끌이 수급이 강하게 붙이면서 8% 급등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다들. 어느 정도 이 부근에서는 바닥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근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좋은 내용 나올 것만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셀트론도 거기에 따른 또 이런 어떤 하락을 이제 보였지만, 사실 요 정도 수준에서는 바닥이라는 인식,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회사 측에서도 인정한 어떤 락바텀의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6.4% 급등하면서 바닥권에 대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세 움직임들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수급으로 순매수로 바닥권의 탈출을 시작하려는 그런 흐름들. 셀트론 제약도 오늘 5.78% 상승하면서 저점을 사수하는, 이전 저점을 사수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바이오 섹터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제 2019년도 요때죠. 2019년도 8월달 요때 움직임하고 흡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또 코로나 때 쳐봤고, 그러니까 바닥 따지기죠. 올라가다가 또 내려앉고, 올라가다가 내려앉고, 이걸 몇 번의 어떤 반복을, 수개월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내 이제 기업의 신약의
FDA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 추세 반전의 어떤 트리거.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상당한 이제 신약에 대한 FDA 기대감이 불죠.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보면 다른 바이오주들 제약 주들 대비해서 견주하게 안 떨어지죠. 이게 이제 그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 한미약품도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른 바이오 제약 종목들 대비해서 시세가 견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종목이 하반기에 FDA 승인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게 여기 두 종목에 좀 붙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센티상의 좀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변곡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전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선별적으로 또 이제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던 섹터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베셀이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고, 어쨌든 UAM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수위 신정부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어떤 육성 국정 과제로 삼겠다. 부품 소재 생태계 자립화 지원하겠다 하면서 모빌리티의 어떤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정책적인 큰 목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사실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성장주로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우주항공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인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제도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한다 해서 조건부 자율주행을 올해 이제 레벨 3 단계, 그리고 27년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한다는 목표. 이 완전 자율주행은 우리가 정말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로봇처럼.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V2X라고 불리는 그 통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깔리려면 정부가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UAM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같이 인프라 같이 지원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5년도 요거는 상용한다. 어쨌든 신정부의 성장 육성 정책 분야를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오늘 또 내용이 좀 나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요런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그룹은 현대차 그룹하고 한화 그룹이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다. 수소 쪽으로도 이제 육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유망할 거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원자재, 여러 가지 어떤 뭐 식량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인플레 수혜라고 볼 수 있죠. 자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제지 분야가 또 가격, 이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급증을 전망을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이게 뭐, 끝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 문제가 사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또 섹터 단에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뭐 2배, 3배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종목들을 분류해가지고 또 순환매성으로 도는 어떤 흐름에 당기던 거래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다. 국내 이제 인쇄용지 1, 2위 기업이 한솔재지, 무림페이퍼, 무림PMP 이런 기업인데요. 국내 인쇄용지 가격을 다음 달 출고분부터 15% 인상할 예정이다. 이 굉장히 셉니다. 15%면. 올해 1월 7% 인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지난해에도 두 번의 어떤 인상을 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것도 이제 깨끗한 나라, 뭐 한국제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수출 제품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뭐 한솔재지가 산업용지, 인쇄용지를 각각 5, 10%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전쟁 사태가 펄프든 뭐 석유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제 촉발하고 있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데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림, PMP 같은 기업들, 펄프와 이제 재질을 막 같이 만드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 한솔재지가 이제 1위 회사죠. 이 기업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가격 인상의 어떤 그 수혜를 또 이제 누리는 그런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좀 불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깨끗한 나라 아까 화장지 업체 이 기업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 계속 자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손 FNG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업체들 기업들이 상한가를 동반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매집하는 패턴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터뜨린다.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업체들, 동우 뭐 팜투테이블 뭐 이런 회사들 시간으로도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시간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뭐 마니커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닭고기 회사죠. 이 회사도 밑에서 거래 터지고 매집된 흐름으로 시간에 상 날리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치면서 이런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또 이제 오리고기,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또 오리고기를 만드는 또 회사죠. 마니커, FNG 이런 회사도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뭐 JC케미칼은 뭐 팜유 관련된 기업으로 막 이렇게 또 최근에 급등했고, 계속 자금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분야 안에서 식량, 원자재 이런 쪽 안에서 계속 자금이 돌고 있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쉽게 지금 꺼지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